와서 아무 생각이 없어서 아범 저녁 지어줄 생각도 아니하고 공연히 밖에 나가서 왔다 갔다 돌아다니다가 들어왔죠. 저는 어째 눈물도 안 나요. 그러다가 밤에 아범이 들어왔기에 그 말을 했더니 아무 말도 아니하고 그렇게 통곡을 했답니다. 저녁도 안 먹고 우는 것이 가여워서 좁쌀 한 줌 있던 것을 끓이고 댁에서 주신 찬밥 어린 것 먹다가 남은 것을 먹으라고 했더니 아니 그것도 아니 먹고 돌아앉아서 그렇게 울었답니다. 여북하면 제 자식을 꿈에도 보지 못하던 사람에게 그렇게 주겠어요?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요. 집에 두고 굶기는 것보다 나을까 해서 그랬지요. 아범이 본래는 저렇게는 못 살지 않았답니다. 저희 아버지 살았을 때는 벼 100석이나 하고 삼형제가 양평 시골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답니다. 이름들도 모두 좋죠. 맏형은 장자요. 둘째는 거부요. 아범이 셋째인데 화수분이랍니다. 그런 것이 제가 간 후부터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맏아들이 죽고 농사 미천인 소 한 마리를 도둑 맞고 하더니 차차 못 살게 되기 시작해서 동네 저렇게 거지가 되었답니다. 지금도 시골 큰 댁에 가면 굶지는 아니할 것을 부끄럽다고 저러고 있죠. 산에 못생긴 건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아범이 어제 울던 까닭을 알았고 이때 나는 비로소 아범의 이름이 화수분인 것을 알았고 양평 사람인 줄도 알았다. 그런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침이다. 화수분은 새 옷을 입고 갓을 쓰고 길 떠날 행장을 차리고 안으로 들어온다. 그것을 보니까 지난밤에 아내에게서 들은 말이 생각난다. 시골 있는 형거부가 일하다가 발을 다쳐 누워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흉년인데다가 일을 못해서 모두 굶어 죽을 지경이니 아범을 오라고 하여 가보겠다는 말을 듣고 나는 가보아야겠군 하니까 아내는 김장이나 해주고 가야 할 터인데 하기에 글쎄 그럼 그렇게 이르지 한 일이 있었다. 아범은 뜰에서 허리를 한번 굽히고 말한다. 날이 댕겨오겠습니다. 제 형이 일하다가 도끼로 발을 찍어 일을 못하고 누워있다니까 가봐야겠습니다. 가서 추수나 해주고 곧 오겠습니다. 거저 나리댁만 믿고 갑니다. 나는 어떻게 대답을 했으면 좋을지 몰라 잘 댕겨오게 하였다. 아범은 다시 한번 절을 하고 안녕히 계십시오 하면서 돌아서 나갔다. 아니 저렇게 내버리고 가면 어떡합니까? 우리도 살기 어려운데 어떻게 불 떼주고 먹이고 입히고 할 거예요? 그렇게 곧 오겠어요? 이렇게 걱정하는 아내의 말을 듣고 나는 바삐 나가서 하수분을 불러 곧 댕겨오게 겨울을 나서는 안 되네 하였다. 곧 댕겨옵지요. 하수분은 뒤를 돌아보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달아난다. 하수분은 간지 일주일이 되고 열흘이 되고 보름이 지나도 아니 온다. 어멈은 아범이 추수해서 쌀말이나 가지고 돌아오기를 밤낮 기다려도 종래에 오지 아니하였다. 김장때가 다 지나고 입동이 지나고 정말 추운 겨울이 되었다. 하루 저녁은 바람이 몹시 불고 그 이튿날 새벽에는 하얀 눈이 펑펑 내려 쌓였다. 아침에 어멈이 들어와서 화수분의 동네 이름과 번지 쓴 종이 조각을 내어놓으면서 어서 오지 않으면 제가 가겠다고 편지를 써달라고 하기에
곧 써서 부처까지 주었다. 그 다음 날부터는 며칠 동안 날이 풀려 꽤 따뜻하였다. 그래도 하수분의 소식은 없다. 어멈은 본래 어린애가 딸려서 일을 잘 못하는 데다가 다리병이 있어 다리를 잘 못 쓰고 더구나 며칠 전엔 손가락을 다쳐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을 퍽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추운 겨울에 혼자 살아갈 길이 막연하여 동네 아범을 따라 시골로 가기로 결심을 한 모양이다. 그만 아씨, 시골로 가겠습니다. 몇 년이나 되나? 몇 년인지 사나이들은 일찍 떠나면 하루에 간다고 해도 저는 이틀에나 겨우 갈걸요? 혼자 가겠나? 물어가면 가기야 가지요. 아내와 이런 문답이 있은 다음 날, 아침 바람 불고 추운 날 아침에 어멈은 어린 것을 업고 돌아볼 것도 없는 행랑방을 한번 돌아보면서 아창아창 떠나갔다. 그날 밤에도 몹시 추웠다. 우리는 문을 꼭꼭 닫고 문틀을 헝겊으로 막고 이불을 둘씩 덮고 꼭꼭 붙어서 일찍 잤다. 나는 자면서 잘 갔나, 얼어 죽진 않았나 하는 생각이 났다. 화수분도 가고 어멈도 하나 남은 것을 업고 간 뒤에는 대문가는 깨끗해지고 시꺼먼 행랑방 방문은 닫혀 있었다. 그리고 우리 집에는 다시 행랑 사람도 안 들이고 식모도 안 이두었다. 그래서 몹시 추운 날 아내는 손수 어린 것을 등에 쥐고 이웃집의 우물에 가서 배추와 무를 씻어 김장을 대강하였다. 아내는 혼자서 김장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어멈 생각을 하였다. 김장을 다 마친 어느 날 추위가 풀려서 따뜻한 날 오후에 동대문 밖에 출가에 사는 동생 S가 오래간만에 놀러왔다. S에게 비로소 하수분의 소식을 듣고 우리는 놀랐다. 그들은 본래 S의 시댁에서 천거해 보낸 것이었다. 그 소식은 대강 이렇다. 하수분이 시골 간 후에 형 거부는 꼼짝 못하고 누워있기 때문에 형 대신 두 사람의 일을 하다가 몸이 지쳐 몸살이 나서 넘어졌다. 열이 몹시 나서 정신없이 앓았다. 정신없이 앓으면서도 서울서 강화 사람에게 준 그 큰 계집의 귀동이를 부르며 늘 울었다. 귀동아, 귀동아, 어딜 갔냐? 잘 있니? 그러다가는 흐득흐득 느끼면서 그렇게 먹고 싶어하던 사탕 하나를 못 사주고 연시 한 개를 못 사주고 하고 소리를 내어 어이어이 운다. 그럴 때 어멈의 편지가 왔다. 뒷집 기와집 진사댁 서방님이 읽어주는 편지 사연을 듣고 아이고 옥분아, 옥분이 애미 하고 또 어이어이 운다. 울다가 벌떡 일어나서 서울서 넉마전에서 사입고 간 새 옷을 입고 갓을 썼다. 집안 사람들이 굳이 말리는 것을 뿌리치고 화수부는 서울을 향하여 어멈을 데리러 떠났다. 쌀이문 밖에를 나가 화수문은 나는 듯이 날아갔다. 화수부는 양평에서 오정이 거의 되어서 떠나서 해가 질 즈음 백리를 거의 와서 어떤 높은 곡에 올라섰다. 칼날 같은 바람이 뺨을 친다. 그는 고개를 숙여 앞을 내려다보다가 소나무 밑에 희끄무레한 사람의 모양을 보았다. 그것에 곧 달려가 보았다. 가본즉 그것은 옥본과 그의 어머니다. 나무 밑 눈 위에 나뭇가지를 깔고 어린 것을 업은 혼 누더기를 쓰고 한 끝으로는
어린 것을 꼭 안아가지고 웅크리고 떨고 있다. 하수부는 왁 달려들어 안았다. 어멈은 눈을 떴으나 말은 못한다. 하수분도 말을 못한다. 어린 것을 가운데 두고 그냥 껴안고 밤을 지샌 모양이다. 이튿날 아침에 나무장사가 지나다가 그 고개에 젊은 남녀의 껴안은 시체와 그 가운데 아직 막 자다 깨인 어린애가 등에 따뜻한 햇볕을 받고 앉아서 시체를 툭툭 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어린 것만 소에 씻고 갔다.